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거고요.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가감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사님, 예. 예. 저는 이제 체험하지 못했고요. 예. 매사에 이제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 예. 따라가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아, 예.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경계라는 것이 예. 저는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예. 이제 만나는 장소에서 나타나면 예. 이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게 만났을 때 예. 경계에 떨어지지 마라 하는 그 의미가 예. 그걸 보고서 어떻게 대하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음. 호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냥 매 순간을 어떻게 했는지 경계라는 게 경계가 그 모양의 다른 말이거든요. 경계선 아시죠? 경계선, 바운더리. 근데 그게 이제 모양인데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경계 이런 거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말이 뭐가 있죠? 말이 안 되는 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말이 안 되는 말. 예? 토끼뿔. 예. 토끼뿔이 그 토끼뿔이 안 그려지죠. 예. 그러니까 실제는 없죠. 토끼뿔이. 그렇죠? 실제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토끼뿔이 이렇게 어떤 거다라는 게 명료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토끼뿔이 명료하게 상이 그려지지 않지만 토끼뿔 하는 이런 작용은 있잖아요. 이게 토끼뿔. 마음이 경계에 안 떨어진다는 거는 명료하게 대상화가 안 되고 그냥 토끼뿔 이 자체인 거예요. 토끼뿔. 아무 맛도 뜻도 없는 토끼뿔. 그러니까 나타난 그 친구 모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토끼뿔 같이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그게 이제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여요. 네. 토끼뿔도 분명히 그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명료하진 않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명료하게 찍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상이 그렇죠? 그러면은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에. 근데 그 이제 체험을 안 한 경우에도 그렇게 대상을 볼 수가 있는지 참. 그것은 체험을 한 이후에만 그렇게 수행을 가능.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너무도 순식간에 대상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거나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도 빠르거든요. 순식간에. 근데 그런 식으로 또 공부도 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 그런 식으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는 그런 습관이 작동이 돼요. 법문을 들어도. 근데 그런 식으로 상에 빠지면 절대 그 성품을 체험을 못 하거든요. 상에 빠지는 마음 때문에. 그게 체험을 못한 상태에서 그 법문을 들을 때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 되게 그 어려움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조와 해양 사이에 그 공부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당나라 때. 그러면은 그게 그려지죠.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죠. 그게 바로 대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 안 빠지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게 되면 사실상 얘기는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실에 앉아만 있고 자기가 그
소위 자기라고 하는 예. 살아있는 자기를 계속 그것만 의식을 하고 있으라는. 그것도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죠. 당나라 때의 이야기에 안 빠지는 대신에 자기를 자꾸 염두에 두면 또 자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대상에 안 빠지는 것이지 다른 대상에 몰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법문을 법문 말씀에 네. 집중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 빠져들지. 그러니까 그건 대충 이제는 어느 정도 들었으면은 내용은 요점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빠져서는 이제 안 된다는 그 얘기는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진짜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이제 그 모양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핵심이 그거거든요. 네. 체험이 안 되는 이유는 모양에 빠져서 그렇다. 그걸 경계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사들은 결국은 이 성품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상이 불인 이 실제에서 상에 자꾸 마음이 있으니까 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난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보면은 저도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많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처음에는 이해하니까 눈앞에 있다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 스승님의 말씀의 핵심은 경계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내 스스로 보니까 이야기에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사들의 얘기하면 그 그림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자꾸 과거의 체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들었던 그 가르침의 말에 자꾸 되새김질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또 경계에 빠지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요게 아니면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빠져? 미래에 빠져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체험이 일어나겠지 하는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것도 경계에 빠진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과거에 빠지고 미래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잘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떼놓으니까 그래도 체험이 안 와. 시선은 눈앞에 있는데 요즘 눈앞에 있는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물이 경계라는 걸 못 알아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순식간에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법문할 때 이거죠.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거사님의 마음이 이 죽비에 와 있겠죠. 그게 경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끌려오면은 그게 경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빠지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 이겁니다 할 가르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스승님이 이거 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손에 뭔가 도가 있는 줄 알고 마음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경계에 빠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과거에 떨어져도 안 되고 미래에 떨어져도 안 되고 눈앞에 대상에 떨어져도 안 돼. 그건 다 모양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지죠. 그럼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면 그만인 거예요. 떨어지는구나 하면 그냥 멈추게 돼요.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거 알면은 멈추게 돼요. 따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모르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빠지다가도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죽비를 이렇게 흔드실 때나 손을 흔드실 때 손을 흔드시네 하는 생각이 날 때 또 빠지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의식을 하면 멈추게 돼요. 멈추죠. 근데 윗바산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관으로. 그거를 또 윗바사나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러니까 다른 거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대상이잖아요. 그 여기서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멈추게 돼요. 알면. 왜냐면은 거사님이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 성품을 자각하기 위한 거죠. 그럼 모양에 빠지면은 이게 상에 빠지는 거라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예. 하고 계시죠? 예, 움직이면 끌려다니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건 알죠. 일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끌려가잖아요. 예. 멈추면 왜냐면 그런 식으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면은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요. 문득 이게 끌려가는구나까지 해석까지 붙일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겁니다. 마음이 오죠. 예. 그게 보이죠. 예. 마음이 예. 그러면 보이면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사물이 움직이는 거 말고 예. 어떤 때는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예. 뭐 과거의 어떤 뭐 이런 예. 생각이라든지 또 이게 일어나네. 그렇죠.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예. 그러면 그걸 보는 것도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알면은 멈추게 되죠. 멈추죠. 예. 이게 또 일어나네. 예.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앞으로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망상하게 되면 또 망상이 예. 이게 멈추면 이게 생각을 하면 멈춰지면 그게 경계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행이라기보다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끄달려 가기 때문에 성품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끄달려 가는 걸 멈추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딱 마음이 멈춰지게 되거든요. 그냥 아예 안 일어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자각이 저절로 되죠. 깨닫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도 나는데 그것도 망상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한번 전환이 와야죠. 그거 조건을 그런 상태로 조건만 만들어 주다 보면 변화가 오는데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이제 아니 그거는 그때 되면 아시게 돼요. 그리고 거사님의 그 어떤 단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윗바산의 지관하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상에 빠지는 거예요. 설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설명이 끊어져야 돼요. 그것도 상에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에 빠지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언어도. 그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의 내용에 지금 또 끌려가고 있네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 끌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바보.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고 또 이제 그것도 마음 쓰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도 안 되지만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그것도 경계예요. 그것도 뭐 조작이. 그러면 일단 그 드러날 때까지는 지금 실천하시면 돼요. 생각이 일어나죠. 멈추시라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실천하시면 돼요. 그거를. 질문이 됐든 결론이 됐든 그게 다 상이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수 없이. 그 질문이 됐든 규정이 됐든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럼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멈추겠죠. 그럼 계속 쉬어야 되겠네요. 규정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인들의 병폐죠. 자꾸 이게 설명으로 딱 마침표를 찍으려는 거. 마침표가 없어요. 그건 다 틀이거든요. 모양이고. 요 감이 있어야 돼요. 감. 답답하겠는데? 당연하죠. 없고. 그러니까 분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 우리는 분별심은 이게 뭔가 마침표가 찍어져야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손주가 옆에 살아서 이제 하루 걸러 오는데요. 봐주다는데 들어오면 아이고 이쁘다, 뭐 귀엽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손주가 들어올 때 그런 꼴을 보셔야죠. 헛개비가 또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들어와요. 뭐 헛개비보다는 헛개비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죠. 그것도 규정이니까 그냥 보면 되죠. 보면 되죠. 그냥 보고. 마음이 쑥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좋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가버리면 상에 떨어지는 거라는 걸 아시면은 예. 보이면은 이제 탁 거기서 예. 빠지지 않게 되죠. 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꼴을 보시라 이거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 거기 손주한테 뭐 도가 있는 건 아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쑥 일어나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거는 모양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줄은 알겠는데요. 예. 그건 줄 알겠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잠깐 또 이제 질문 드렸을 때 해운대 해운대 이게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샘물같이 쏟아오르는데 그 자리구나 이제 알겠는데 죽빛이 시면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직 이게 원흉하게 안 통해서 그래요. 그거 왜냐하면 자꾸 이게 이 경계에 떨어지니까 그러거든요. 소리에 떨어지고 그게 일어난 상에 확 끌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보이니까 그냥 여기에 확 습관적으로. 그럼 죽빛 치시는 소리가 나면 그 자리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사님 마음자리에서 귀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에서 듣는다는 말씀인가요? 드러난다. 귀에서는 듣지만 여기서 소리가 드러난다는 말씀인가요? 마음자리에서 모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소리가 마음자리에서. 근데 그 드러난다라고도 규정하지 말고 비춘다라고도 하죠. 비춘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드러난다, 비춘다 이래도 표현하거든요.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그게 귀에서 듣는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 듣는다, 비춘다도 말인 것이고 드러난다도 말인 것이고 그냥 이거예요. 이 자리. 거기서 언어가 빠져버려야 돼요. 그냥 틈 없이 그냥 딱 이거예요. 딱 이 자리. 그건 그냥 아무 맛도 없는 허공이라는 그거 규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뭐 해운대 할 때 뭐 소시 하나가 나올 때마다는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죽빛 치시면서 이 자리입니다 때 말씀하실 때는 여기하고 전혀 감흥이 안 되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이 상에 빠져서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상 아니면 귀에 이게 소리의 상. 그게 아직 원만하게 안 통해서 그런 것인 거예요. 이거 보고 듣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틀려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 모든 데서 이게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공부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방법으로만 계속 이제 그런 이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요 마음자리에서 그 일상생활을 하시고 법문을 듣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열려요. 분별심이. 그러니까 분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도 이거구나, 사물도 이거구나라는 게 저절로 알아지는 자각이 되는 그런 변화가 오죠. 대상에 안 끌려가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공부가 좀 깊어지면서 이게 이게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냄새 맡거나 뭐 생각하거나 뭐 다 이거구나 이게 저절로 알아지는 그런 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데는 드러났는데 그 보거나 듣거나 뭐 이런데 맛보거나 이런 데서 맛보는 데서 또 분명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물을 마시고 이렇게 차고 더운 줄 아는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신가요? 감각적인 데서는 그거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 느껴보지 못했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데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으신 거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처가 탁 이렇게 자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있고 여기가 어디인지 선명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야 뭐 마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뭐 올라오는 살아있으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루어 짐작한 거고 그건 아니고 딱 분명히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뭔가가 있어요. 거사님.
얇은 막 같은 게. 생각이 순간적으로 굴러가고 이렇게 분별이 확 끼어드는 그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조차도 쉬워져. 알려는 마음을 쉬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만 보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네 하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굴리지 말고 그냥 척 보면 탁 보이죠. 그죠, 생각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그럼 생각이 일어나도? 예,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구나 해도 그것도 경계거든요.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분별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분별이고. 그것도 가만히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정해진 그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도 정해진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고. 그것도 상이죠. 순식간에 뭔가 딱 규정에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쭉 비치시는 소리나 뭐 마취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지금까지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그것도 놓아버리세요. 예, 그게 약간 한 생각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렇게 뭔가 순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데서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 뭐 복사꽃 보고 깨닫고 이 소리에 깨닫고 이런 것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이런 게. 지난번에 선생님 예. 두드리는 그것만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시원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원해야 돼. 이게 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생각이 뭔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 생각이 없으면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거밖에라는 것이? 예, 실감이 납니다.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예, 이게 실감이 나요, 스스로가. 소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게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딱 되는 게 문장이 아니거든요. 와닿는 거지. 와닿는다는 게 실감이잖아요. 이게 와닿는다고. 문장이 아니죠. 우리가 뭐 귤을 이렇게 껍질 까서 이렇게 먹으면 실감이 나죠. 이런 식의 실감이 난다.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감 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실감이 나죠. 이게 실감이 나죠. 이게 시원해야 돼요, 여기서. 답답하지 않고. 그걸 뚫린다 하거든요. 뚫린다. 통한다. 이렇게. 안 통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시원한다, 와닿는다, 이게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드리는 이제 그런 데서도 되고, 뭐, 이렇게, 해든, 뭐, 손을 들든 하여튼간, 이게 여기서 실감이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 돼요. 뭐, 체한개 쑥 뚫리듯이. 이제, 아까 지금 여쭤봤는데 또 그 생각이 생각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 이제 그런 것도 그냥 가만 멈추거나 뭐 바라보거나 이것도 말고 그냥 저는 이제 그거는 하나 잘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아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에 안 끌려가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패턴이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생각이 안 끌려가면 생각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이 굴림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쉬워지는 느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부가 다는 아니고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이 자리가. 마음바탕이. 근데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에 미세한 어떤 스크린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 같은 그런 것이 싹
생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딱 잡으면 시원한데 여기다가 뭐 어떤 천을 대고 이렇게 만지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 이게 생각이 싹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이 안 가리면 이게 진짜 실감이 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이 딱 가리면 뭔가가 찝찝해요. 답답하고 시원하지가 않고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작동되고 있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이런 감각을 느낄 때든 뭐 소리를 들을 때든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 그럴 것 같다 하는 막연한데 진정만 하지. 그것도 생각인데 안 오니까 오히려 이제 가까이 있는데 생각으로 그 멀리 두고 계신 것 같아요. 허벅지를 한번 딱 때려보면 한번 때려보세요. 저절로 아는 게 있거든요. 아픔을 아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딱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있죠. 있잖아요. 있죠. 있잖아요. 이것이 이거거든요. 이게 아픔과 소리가 이거 하나예요. 따기를 무식하게 따기를 맞았다. 네. 그럼 아프지 않습니까? 저절로 알죠. 저절로 알죠. 이거 아야 이제 아프죠. 아야는 뒤에 얘기고. 뒷얘기고. 근데 먼저 아는 게 있잖아. 아픈 순간. 예. 그 있거든요, 이거. 네. 이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는 놈이 있는 거니까 이게요. 그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보세요, 그냥. 아프네. 아픈 애도 설명이고. 예. 이거죠. 그 틈이 사라져야 돼요. 생각으로 자꾸 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드러났지, 아픈 애 해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럼 딱 하면 그냥 틈 없이 그냥 이거죠. 틈이 없는 거, 이건. 이거거든요 해도 벌써 늦었어요. 곧바로 가리킨다. 집지한다. 때. 여기서 시원해져 버려. 이게 여기서 다 들어. 그냥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죽지 않았어요. 이게 마음이 죽지 않았다. 아, 이게 바닥을 치니까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 경험이에요. 그냥 이 경험. 그냥 이거예요. 생각이 싹 들어가 버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 벌써 이렇게 대상으로 빠지면 벌써 틈이 생겨버렸어요. 조금만 한 생각이 더 쉬워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도 뭔가가 생각이 대상이 확 마음이 빠지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탁 벽장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달마대사가 그런 얘기해요. 마음이 벽장가 같아야 도에 들어간다. 벽장은 움직임이 없죠, 마음이. 꿈쩍 안 하죠. 근데 순식간에 미동하고 계신 거예요, 거사님. 분별이. 미동이라는 건 분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벽장처럼 마음이 이러면 그냥 이걸 가리키는 거죠. 아직도 조금 더 쉬워지셔야 돼요. 더.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이 뚝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그냥 뚝 멈춰지면은 왜 막 출렁거리던 바다가 문득 그냥 그 거울처럼 그냥 탁 하면은 있는 그대로 확 드러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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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요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 이렇게 하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본문을 듣고 공부를 한 지가 저도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본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 나름 이제 나의 이제 어떤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 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내가 만약에 법문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게 맞는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유형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분이 질문 내용이 제가 뭐 예를 들면 주인공 자리를 뭐 가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든지 예. 그러니까 뭐 내 자리를 상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유형이 있고요. 예. 다른 유형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도 다니기 어려워요. 이런 유형들과인데 예. 그걸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저기서 법문을 하고 있으면 예. 예를 들면 이제 힘들다는 유형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 내려놔라 이런 것보다는 예. 예를 들면 저도 1년을 했지만 뭐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예. 마음을 이제 뭐 생각을 잡는다든지 예. 따라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겠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마음 힘든 분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뭔가 뭐 이렇게 뭐 일단 이제 법문하신 분이 뭐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하라든지 뭐 다른 걸 해서 몸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만든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라고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식의 대답을 유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어떤 마음자리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몽지 선생님 이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아까도 이제 법문에서 그냥 종 치고 가면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필요 없다. 예. 이제 법문하시는 분이 이제 마음자리, 주인공 자리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그걸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예. 그 사람이 또 다른 삶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고 네. 그분한테 계속 이제 답을 유도하게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답을 유도하려고 하면은 힘들긴 나도 힘든데 예. 차라리 그 마음자리 이런 걸 가지는 게 이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다. 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1단계로 그분이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법문하시는 분이 그 설명을 안 해주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마치 깨닫게끔 유도하는 것처럼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저도 저한테 마음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실 마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마음 찾아보세요.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 부처님도 그 사람 경기를 보고 이제 예. 다르게 이제 설을 하셨다는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경기 낮은 분한테 쭉 설명을 해주고 예. 물론 그게 또 다른 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하면서 저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하고 이제 아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예. 굉장히 저는 이제 그 단전업 수련이나 여러 가지 예. 수련들을 하면서 예.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일단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몸이 어느 정도 돼야지 예. 좋아진다. 예.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분은 차라리 마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예. 뭐 등산을 한다든지 예.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을 만들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예. 오늘 저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예. 아주 분기가 낮아서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분도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예. 이상한 상을 잡고 이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해롭다고 굉장히 상세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법문이 아닐까. 요즘 이런 생각. 예. 근데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처님이라고 해서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거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법 공부거든요. 마음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그 증도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말단 뭐 입다고 가지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오직 근본만 말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사님처럼 말씀하시는 데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다른 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요. 자기 근기에 맞게. 사실은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보살님들 보면은 한 70 정도 되셨을 때 마음 공부에 발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부터 불법의 인연을 맺었냐면 절에 가서 기도 드리는 거. 자식 건강, 그 다음에 뭐 사업 성공. 근데 그게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많아요. 근데 그분한테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여기 와서 듣다가 어떻게 가시냐면 다시 돌아가서 불교대학부터 다니기 시작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오니까 이게 법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떤 의식의 깊이라든가 공부의 깊이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른데 많은 그게 이 본질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전히 삶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배워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아주 많아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귀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역량이 되지도 않고 오로지 근데 제가 공부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 식의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다고 가지치는 일이었지 근본 주변에 맴도는 일이었지 진짜 준비가 됐으면 그 격가지를 치기 이전에 그 관하는 거 아니면은 뭐 설명하는 것 자체의 근본만 깨달아 버리면 그런 과정을 우회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 자기의 판단이나 설명을 갖고는 이게 비판적으로 듣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지? 그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러면 그분의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적인 순복이거든요. 법에 대한 순복.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갖고 법문을 100년을 들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사람의 어떤 법문이나 방편을 평론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거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 생각이나 어떤 그걸 정식이라고 하죠. 생각과 감정을 조복시키는 공부인데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서 들어버리면 이 공부하고 본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자기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법을. 이게 맞다. 이것밖에 길이 없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 진리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나 판단이 틀렸어. 그걸 인정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이게 법문을 들을수록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절대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항복기심이거든요. 금강경에서 항복기심.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항복기심이라는 거는 내 주장, 판단, 생각, 옳다고 여겼던 것이 다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걸 세우고 있다면 이 공부가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저 사람 저 방편이 맞나 틀리나? 저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 생각을 가지시면은 오히려 그냥 즐겁게 사시는 게 나아요. 이거 절대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자기를 항복시키는 공부라 이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공부예요. 그럼 내 존재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주의 주장이나 감정은요. 그림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조차도 그림자인데 그걸 내세우면 무아 공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때려잡는 공부인데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남아있으면 그게 공부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에 대한 믿음, 불법에 대한 어떤 믿음, 정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냥. 저도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문 처음에 들을 때 자꾸 판단하게 돼. 선생님 우리 법편을 저렇게 어렵게 쓰시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공부가 안 돼. 자기를 던져버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자기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 부처님도 얘기하잖아요.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을 무찌르는 게 어렵다. 그게 있어요. 초기 경전에. 자기를 때려잡고 자기를 극복하는데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남아있으면은 그거는 뭐 아직 시작도 못한 거죠. 완전 항복해야 돼요. 나 틀렸어. 내가 그런 지금까지 그런 판단이나 생각을 갖고 나 절대 행복하지도 못했고 진리를 만나지도 못했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어록이나 이런 거를 보냐면 이게 나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분들의 말씀이 내 말과 틀리지 않았다 증거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왜 저 사람 맨날 책 갖고 저러나? 왜냐하면 내 개인 얘기하면 안 믿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경전 인용하고 어록 인용하는 이 얘기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아니고 이거는 선사도 얘기했고 조사도 얘기했고 부처님도 얘기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방편이거든요. 이거 방편이죠. 이것도.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이런다고. 신뢰감을 주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하는 건데 이거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실을 얘기 못할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이 난목 있는 사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지겹도록 하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러니까 생각해서 기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요걸 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도 여기에 동참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눈 뜨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 틀렸습니다. 그 생각이나 판단은 개념이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것 같고 자꾸 이거 살아있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이거는 논리와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금이라도 맛보고 뭔가 자기 스스로 눈이 조금씩 열리면 공명이 돼요. 왜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그냥 눈앞에 있는 진실일 뿐인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도 아니에요.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진리. 근데 요걸 깨닫고 보면 내 착각에서 불러일으켜진 그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른 눈으로 보면. 여기에는 개인이 없기 때문에 이 번뇌를 느낄 개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공감이 돼요. 뭐 번뇌를 따로 없애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 우회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회해봐야 다 그냥 우회거든. 근데 곧바로 딱 맛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왜 못 보느냐? 다 드러나 있는 진실을 자꾸 자기 색안경으로 보기 때문이라. 자기 판단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쌓여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거사님처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왜냐면 그게 우리가 살아온 그 업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방법은 다 틀렸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진리가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자기 관점이나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생각이에요. 깨닫고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게 됩니다. 거사님도.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거 다 시간 낭비였구나. 사람들을 더 병들게 하는 얘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니 눈앞에 있는 걸 곧바로 가리키는데 그게 뭘 그런 이런저런 방법이 필요하고 이렇게 돌리고 자시고 할 게 필요하겠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계속 두드려 패면 돼. 그냥.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 딴 데 보니까 여기 봐 여기 봐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돼.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봐. 여기 있잖아. 눈 돌리고 여기 보면 돼. 이거 시간 걸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 다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 따라서 딴 데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 어디 찾아가는 거라면 어느 시간과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딴 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봐. 보라고. 봐. 여기 나올라다. 봐. 보라고 바보야. 이렇게. 바보! 이렇게. 바보야. 여기를 봐. 어디를 보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건 몽둥이가 약이죠. 정신 차려. 뭘 보고 있어. 생각에 빠지지 마. 이거야. 고함치고 있는 거야 지금. 직지라는 게 그거든. 고함치고 봐. 여기 봐. 여기 봐. 딴 데 보지 마. 직지라는 거는 곧바로 가리킨다라는 건 눈앞에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떻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정확하게 못 보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눈앞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건데. 근데 뭐가 어려우냐. 자꾸 생각으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추구하고 판단하고 보려고 하고 해석에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를 해버리면 그냥 이미 진리가 만개에 있습니다. 100%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거를 왜 자꾸, 그거는 주저주저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놓아버리기가.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보호했던 갑옷, 자아를 보호하는 갑옷이 그 망상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어떤 자기 판단들. 그게 이게 갑옷 같은 거, 갑옷. 속살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게. 생각이나 어떤 그런 식의 판단은 누더기 같은 겁니다. 자기 그 아주 청정한 법신을 가리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거예요. 신선하지가 않아요. 벗어버리면 그거 놓아버리면 이미 청정합니다. 본래 자신. 근데 그 냄새나는 걸 붙들고 이 귀한 거를 내가 놓으면 평생 살아온 게 다 아무것도 아닌 도로 아미타불이 될 거지. 원래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보시면, 그걸 명확하게 보시면 옷도 마음대로 입고 벗을 수 있고, 이 옷 저 옷 마음대로 걸림없이 갈아입을 수 있고, 그게 자유죠. 그거 놓지 못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뭐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대장부가 가는 길이다 이런 표현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용기가 필요. 자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코 이게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 내가 진리를 본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패턴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공부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는 건 생각과 감정이 뭐 이런 거거든. 그게 자꾸 앞서는 거라. 근데 맨날 법문은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잡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내가 제대로 저분의 말씀을 저분을 믿지를 못했구나. 그게 내가 공부가 안 된 이유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 시키는 대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 난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그냥 저분 가르치는 대로 그냥 가보자. 속는 셈 치고 그게.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여겼던 방법으로 추구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고 뭐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내가 누군지도 드러나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그 잘난 재주 갖고 막 추구해. 책도 읽고 뭣도 해보고 해도 안 돼. 근데 거기서 한계를 느껴야 돼요. 거사님. 한계를 느껴야 돼. 그래야지 놓을 수가 있어요. 한계를 못 느끼면은 여전히 그거를 잡고 있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진짜 길이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벽에 부딪혀야지 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를 못 느끼면 여전히 그걸 잡고 추구하게 돼요.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여기 나오시면 제가 아주 되게 솔직하게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가사님. 네,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법문을 들으니까 네.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예. 이제 분별심도 많이 가라앉아서 끄달리는 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예. 나는 너무 좋으니까 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들이대지는 않고 예. 돌려서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런 데 데려오기도 하는데 예. 저랑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예. 이건 당연한 건데 예. 그 예상은 했지만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이 예. 원래도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어서 예. 친구가 별로 없는데 예. 만나면 좋기는 한데 이제 진실된 말을 못하니까 약간 예. 공허한 느낌이 들고 예. 속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그냥 내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너한테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뭐 하겠지는 하는데 약간
약간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불법을 잘 몰라서 2년 당한 건 뭐 한 20년 넘게 됐지만 잘 몰랐어요. 무식해갖고 예. 예. 절이 대승인지는 알았지만 소승 대승도 구별을 잘 못하면서도 예. 또 뭔가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법문 들었으니까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는 거기 나온 대로 이제 다른 거 듣지 말고 그래서 원래도 안 들어서 안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직업상 이제 다른 거를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하여간 법문 계속 들으니까 약간 똑똑해져가지고 예. 옛날에는 불법 이런 거 들어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 무식해서. 근데 예. 이제 지금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재미가 생겨서 예. 예를 들면 소승 쪽에 어떤 이제 법문이나 어떤 스님은 제가 쳐다도 안 봤거든요. 옛날에 약간 되게 교만하게 경멸하는 마음에서 안 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고 되게 네.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업상 하여간 그 소승 공부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듣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거 내가 융합하면서 그냥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보더니 예. 어디서 그냥 그런 소승들 법문을 듣고 있어 그런데 아. 엄청 부끄럽고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이게 아름마리가 생겨서 내가 이러는 건가 원래 좀 책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친구와 교류해서 약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속이는 것 같은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부하는 데서 그렇게 이제 많이는 알겠지만 어쨌든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권하고 싶은데 친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한계를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랑 같이 있을 때 뭐 진심이 아닌 것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나는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그래 이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동조해주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좋으니까 권하게 돼요. 좋으니까 내가 이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한데 내가 또 마음에 있고 친하고 그러면 이 좋은 거를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것도 2년이에요. 2년. 공부 2년. 물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이 또 2년이 돼서 이런 것이 상기돼서 나중에 공부할 수는 있어서 그래서 강요하는 거는 사실은 그분한테도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공부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분이 뭔가 이 공부에 마음이 생길 때 아마 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때를 기다리시면 되고 그런 거 있죠. 이게 소외감 느끼거나 뭔가 건성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고. 근데 거기서 소외감이나 뭐 약간 외로움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는 공부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여전히 타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분리된 타인이.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공부하다 보면은 체험하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가족들하고도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친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외롭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 가장 먼저 외롭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인데 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공부 과정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가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면서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세요? 그래요? 이게? 네. 안 들린 거예요? 잠깐만. 전화가 왔어요? 네.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괜찮은데 나는? 아, 잘 들린답니다. 잘 들린다. 뭐가 예, 잘 들린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이제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자기밖에 없어요. 친구도 따로 없고. 그리고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어떤 그 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길 외에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은 있을 수 있는 장애이지만 진압은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 때문에 뭐 소승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 하는데 그거는 뭐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이제 소승이든 대승이든 그 소승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접근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특히나 뭐 대승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조사선 방편인 거고 그게 조사선 방편이 이제 대승에서 이렇게 원류가 돼서 이게 나온 건데 뭐 대승도 뭐 다른 이런 방편 말고 다른 식의 수행도 있어요. 경에 의지해서 가르치는 거는 대승경전에 의지해서 가르친 거는 그게 다 대승불교인데 그 중에서 조사서는 대승에서 뭔가 방편적으로 되게 좀 진화한 직접적인 방법인 것이고 근데 소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소승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소승과 이 방편의 차이를 보면 요거는 곧바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귤의 그 소갈맹이를 그대로 빼먹는 거고 소승은 껍질을 벗겨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속을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접근법이 좀 다르다 뿐이지 그 정수에 통하면 이게 이 공부는 소승불교는 이런 관점에서 나왔구나. 대승불교는 이런 식의 접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사실은 소승 대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부처님의 말씀도 방편의 말이다. 이거에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승경전도 방편의 말이다라는 게 통해야 돼요. 여기에는 진짜에는 대승도 없고 소승도 없습니다. 대승도 분별이고 소승도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게 대승의 법이다라는 그 분별이 남아있으면 그 공부의 흔적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는 나의 별명이다. 요거다, 요건데, 여기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현실. 경전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진짜 불교는 뭐냐? 내 지금 눈앞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이거는 경전이 아니고 불교도 아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하셔도 상관없는데 뭘 봐야 되느냐? 대승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의 현실. 이걸 봐라. 여기서의 분별이라는 걸 봐라.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지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잖아요. 대승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눈앞의 현실에 밟는 거예요. 이건 불교도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불교라는 가르침이 남아있은 공부의 흔적이에요. 진짜 불교는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대승도 써먹고 소승도 방편으로 써먹고 다 하는 거죠. 조사선도 써먹고 불이법도 써먹고 연기법도 써먹고 진짜는 뭐냐? 나 자신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불교는 진짜 불교는 이거예요. 무슨 뭐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현실 도표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명백한 눈앞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래서 공부가 되면 어떻게 돼? 현재 삶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공부길이 끝나야 돼요. 삶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부처님 말씀 두두물물이 부처라죠. 두두물물이 우리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두두물물이 설법하잖아요. 이게 삶이 설법하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의 범주 안에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대승, 소승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거기에서도 벗어나시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 모든 종교가 다 있고 온 우주가 다 있고 나와 남이 다 있고. 네, 질문하실 분들이 다 계셔서 너무 죄송한데 하나. 예.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모시는 이제 상사분이 계신데 예. 저는 근데 이제 다 가기가 편해지고 마음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 그분만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내가 지금 공부가 부족해서 예. 자타구리가 안 되니까 예. 자꾸 이 살이 빠지니까 역행무사도 알고 예. 계속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또 야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예. 안 되는 관계인가 보다. 이거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닌데 내가 예. 이거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경계에 있거든요. 네. 뭐 때문에 걸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모셨는데 뭐 이제 때문에 모셨는데요? 뭐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스승님이세요? 스승님인데 굉장히 저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은 의사소통이 계속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이 불교에 대해서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대화가 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냈는데 왜 오랫동안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일적으로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냥.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있을 만한 이유도 있으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같이 있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안 되겠네요. 전혀.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냥 그거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불편함도 이거고. 근데 또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 이유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일어나면 그냥 이 일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못 착각하는 게 공부하게 되면 다 모든 일이 좋아지는 아니에요. 마음법 안에 좋고 나쁜 일이 다 있잖아요. 그 법으로 보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하시면 돼요. 하시고 싶으시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요.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경계에 걸리죠. 이제 그 말도 선생님이 그러면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먹먹하고 하고 막 이럴 때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 이렇게 이겁니다. 그럼 아직 이게 시원하게 먹먹하고 답답하신 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분별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고 분별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답답한 게 그게 힌트인데 우리가 뭔가 분별로 명료하게 이게 잡히면은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분별로서 명료하게 안 잡히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더 답답해져야 돼요. 꽉 막혀야 돼. 꽉. 더. 아직 질문하실 정도 된 거 보니까 덜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답답한 줄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답답해. 분별이 꽉 막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잘 몰라서 너무 유치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예.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가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종교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요. 근데 선생님 법문을 어쩌다 듣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렇게 세계와 나는 그 어릴 때 그 종이 인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분리돼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계와 나는 같이 있는 거고 내가 이런 현상들을 보고 느끼고 그거를 생각으로 종합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보고 있는 동안에는 예.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죽게 되면은 예.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은 남아있는지 아, 그런 게 돼요. 궁금해가지고 죽는 게 뭐 두려우세요? 예, 두렵습니다. 아. 죽게 되면 뭐가 남느냐고요? 아니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예. 내가 죽으면은 내가 관 속에 누워있는 일은 없다. 그것도 생각일 뿐이다. 예. 그런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누구한테 예. 물어볼 데도 없고 예. 그게 계속 궁금하거든요. 아, 궁금하세요? 예. 이 생각을 매일 하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 매일은 안 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예. 그냥 가끔 예? 가끔 하세요. 죽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네. 제 걱정보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예. 애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주지를 못하니까 예. 평범하게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예. 그게 항상 이렇게 뭐 이제 아들이 뭐 우울증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게 항상 고민이 되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죽은 뒤에 얘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이제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시죠. 예, 그런 생각 안 할 때는 그런 일 없죠. 예 그런 생각 없을 때는 그렇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없죠. 그렇죠.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만 그런 일이 있죠. 죽은 세계가. 예, 그럼 생각할 때만 죽은 세계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럼 답은 간단하네요. 그가 죽은 세계는 생각 속에 있는 거네요. 예, 생각은 그냥 생각이잖아요. 예, 죽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세계가 생각할 때만 있잖아요. 예, 그럼 죽은 세계는 생각이란 얘기네요. 예, 그럼 됐네요. 네, 죽은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생각할 때만 있으니까. 예, 죽은 세계는 생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잠들면은 자신의 몸도 예. 이렇게 자각이 안 되고 지금 잠드는 것도 여기 생각이죠. 예, 잠든다는 생각이지 잠든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잠드는 것도 생각이고 죽는 것도 생각이네요. 예,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네요. 예, 그럼 그게 객관적인 세계는 아니네요. 예,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생각할 때만 있어요. 예. 생각 안 하면 없어요. 얼핏 내가 생각 안 할 때는 잠들었을 때는 다 잊어먹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에 빠지고 계신 거예요. 잠들었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잠들었을 때 상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있죠. 잠들었을 때가 그때 있는 게 아니죠. 예, 죽을 때도 지금 있죠. 예, 죽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 죽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똑같네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죽을 때도 여기 있고 잠들었을 때도 여기 있으면 죽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따로
없잖아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죽음도 여기 있고 잠든 것도 여기 있고 산다는 것도 여기 있고 아들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다 있네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들도 여기 있고 죽음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분별할 때만 있죠. 분별에 빠지니까 생각이 빠지니까 죽음이나 생각에 빠지고 아들이 어떻다 할 빠지고 잠들면 어떻게든 빠지고 근데 안 빠지면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요 마음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고 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고 아들의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게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따로 있고 잠이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다 여기는 거는 부처님 반야신경에 전도몽상, 중생이 뒤집어져서 생각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데서 전도, 몽상, 꿈에 빠져가지고 꿈과 같은 생각에 빠져서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는 게 중생이고 그게 지금 이렇게 분별의식 마치 꿈처럼 드러난 세계라는 거를 바르게 보는 게 그게 부처다. 부처다가 아니라 그렇게 부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유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꿈을 꿈으로 보면 되잖아요. 생각, 망상은 허망하다는 거거든요. 허망한 생각에 빠지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잘 보세요. 내가 생각 안 할 때 죽음이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고 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한번 그거를 한번 잘 보세요. 그렇죠? 생각 안 할 때 없으면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스스로 보셔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죽음이라는 생각 안 할 때 죽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게 공부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질문을 해보는 거죠. 진짜 부처님 말씀이 맞나? 나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죽음도 여기 있고 잠도 여기 있고 아들도 여기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지금 그걸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시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